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부의 잔너 아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모을 때 목표 금액을 얼마를 잡아야 할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나의 수입에서 고정 지출비하고 특별 지출비를 빼면 변동 지출비와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시고 변동 지출을 남는 금액으로 변동 지출 금액을 잘 운영하는 방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단계를 거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더 모으고 싶은데 난 더 모으고 싶어. 이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무리 쥐어짜도 나는 1년에 900만 원밖에 못 모으는데 나는 1000만 원 정도 모으고 싶단 말이야. 이런 게 불쑥 올라와요. 당연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요. 이제는 좀 더 공격형으로 생각을 했어요. 계산을 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을 모으겠다 라고 일단 꼭대기에 목표를 써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계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 900만 원밖에 지금 어떻게 해도 안 돼. 라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 900만 원 써놔. 그럼 이제 100만 원? 이 100만 원은 대체 어떻게 모아야 되지? 자, 1년 동안 내가 100만 원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 그 100만 원은 월 얼마야? 월 얼마냐면 83,33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83,000원씩만 부수입을 내게 된다면은 100만 원을 더 모을 수 있겠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83,000원을 월 모으려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럼 83,000원 정도의 부수입을 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가장 쉬운 게 중고나라, 당근에 물건 팔기 이런 것도 되겠고, 집에는 책 다 갖다 팔기, 알라딘에 다 갖다 팔기 이런 것도 되겠고, 또 생각해보면은 앱테크 정도는 하면은 83,000원 정도는 내가 뭐 어떤 물건을 받음으로써 어떤 뭐 쿠폰을 받음으로써 내가 쓸 돈을 세이브를 하니까 그 돈을 또 적금으로 넣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83,000원이에요. 그럼 내가 이번 달에 한 중고 판매로 한 3만원치만 팔아보고 53,000원치 앱테크를 해보겠어 라고 목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중고 판매로 3만원치 팔 수 있는 게 집에 뭐가 있을까? 남들은 5만원에 파는데 나는 3만원에 팔면 돼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못 파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본인이 산 가격이 아까워서 가격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으면서도 좀 더 저렴한 걸 사려는 게 특징입니다. 잘 팔고 싶으면은 가격을 조금만 더 다운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3만원을 어떻게든 중고나라로 판다. 자, 그럼 53,000원? 제가 앱테크를 요새 하는 거를 인스타나 뭐 이런 데다 올리고 있죠. 그것만 하루에 앱테크로 내 거, 내 동생 거, 우리 남편 거 했더니 3만 원을 벌었어요, 여러분. 그게 돈을 번 거는 아니고 그만큼 물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쓸 돈 3만 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저 푼돈을 내가 뭘 굳이 내가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저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를 돈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아래서 요 푼돈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고, 앱테크라도 해서 내가 부수입을 내겠다 하고 그걸로 돈을 모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거 앱테크 했더니 커피 쿠폰 준대. 커피 쿠폰 받아서 니콘 네콘 앱에다가 내가 팔아. 그래도 내가 그걸로 부수입을 창출해. 그게 한 3,000원, 4,000원이 됐어요. 근데 그걸 한 5건, 6건 하니까 15,000원이야. 이 15,000원은 어떻게 해? 부수입으로 해서 돈을 모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3,000원 정도 앱테크로 해서 돈 벌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뭐 중고나라 판매 3만원에서 83,000원을 1년 동안 반복을 하게 되면 100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기게 돼. 해보니까 되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그 귀찮은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탑다운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돈이 이런 식으로 모이는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영원히 안 하는 것이고, 한 번 맛을 들여서 내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애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부습이 나와서 손을 더 모을 수가 있네? 라는 그 경험치가 쌓이신 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조용히 다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푼돈이 푼돈으로 안 보게 되고 목돈을 만드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앱테크 이런 것보다 돈을 더 모으고 싶어. 900만 원이야. 9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돈이고 나는 1,500만 원을 더 모으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600만 원을 더 모아야 돼요. 그쵸? 그럼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월 5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 50만 원의 부수입을 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5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부터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뭐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유튜브가 되실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되실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면접을 보고 서류를 낸다고 해서 붙는다 라고 생각하는 건 X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면접 한번 처음에 봤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큰맘 먹고 도전을 했는데 쉽게 취업이 되지 않거나 쉽게 아르바이트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진짜 내가 이 사회에 그렇게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그거를 갖다 버려야 된다. 내가 나에 대해 문제를 찾지 말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았어.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어. 약간 객관화시켜서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나라는 사람이 별로라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다음에 아르바이트라던가 뭐 재취업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는데 그냥 나보다 더 적합한 인간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좀 쿨하게 좀 생각을 하면은 다음에 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모으겠다 하면은 지금 뭐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돈을 더 벌겠다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시급이 올라가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주 2회 근무하는 거 김밥이라도 알겠어. 내가 나중에 김밥 천국 차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이게 좀 사회에 이렇게 뛰어드는 거에 두려움을 좀 버리시고 이렇게 내 몸을 좀 던져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수입만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다면은 조금 더 공격형 방법으로 해서 난 여기서 100만 원 정도는 더 모아볼래. 난 여기서 200만 원 정도는 더 모아볼래. 라고 꼭대기에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으로 아래 가지를 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뭐라도 해보자 방식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목돈을 모으는 종잣돈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끼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짠테크만 하는 게 아니라 짠테크에서 부업왕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제 생각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부터 이런 공격형 방법을 쓸 수 없었고 처음에는 수비형도 너무 빠듯하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기 단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공격형으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나의 가능성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내 가능성은 나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공격적으로 좀 더 자산을 늘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